일반적으로 봄, 가을에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비염. 하지만 여름 역시 과도한 에어컨 사용과 높은 습도로 인해 코 점막에 자극을 받기 쉬워 비염이 악화될 위험이 높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장마철 세균 번식과 휴가철 위생관리의 부족으로 발병률은 더욱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 비염 관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작은 환경 변화에도 쉽게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비염의 여름철 관리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자. 여름이 되면서 더욱 주의해야 할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비염입니다. 봄철 황사나 꽃가루 알레르기만큼 여름철에도 비염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재발하기 쉬운 여름철 비염 관리법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보통 비염이라고 하면은 만성비염을 이야기합니다. 급성비염은 감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몸살과 같은 전신 증상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증상은 2주를 넘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반해서 만성비염은 열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코막힘, 콧물, 재채기와 같은 비강 내 증상만 보이는 경우가 많고 몸살과 같은 전신 증상은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염은 찬 공기에 폐가 상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질환입니다. 따라서 찬 기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름철 찬 음식, 찬물을 먹게 되면은 위에 찬 기운이 들어가게 됩니다. 신체의 안팎의 온도가 커지게 되면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적응되어 있는 온도에서 갑자기 에어컨 찬바람을 쐬게 되면은 급격한 온도 변화를 조절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게 됩니다. 이 또한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비염은 잘 낫지 않고 치료 기간이 길어서 병을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환경 변화에도 증상이 악화되기 쉽고 또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요. 비염의 합병증과 치료법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비염은 코막힘으로 인해서 호흡에 불편감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수면은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수면의 질 저하는 성장뿐 아니라 성격 변화, 비만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비염으로 인해서 비강이 막히거나 콧물이 증가가 되어서 통기가 안 되면 중이염이나 축농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염의 진단에는 비내시경을 이용하게 됩니다. 비내시경을 이용해서 보면은 점막이 비유되어 있는 만성 비후성 비염, 반대로 점막이 위축되어 있는 만성 위축성 비염, 그리고 알러지 비염과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점막이 창백해지는 경우가 보이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 비염 치료는 찬 기운을 몰아내고 폐를 따뜻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한약을 투여하는 것이 근본 치료가 됩니다. 그와 동시에 염증과 부기를 내리는 외치요법, 그리고 뜸,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이를 통해서 증상의 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다른 질환으로 이행되는 것을 막게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코를 통해 들어오는 오염된 공기가 비점막의 정상적인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비염 치료를 위해서는 몸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여름철 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예방법을 들어봤습니다. 비염에는 찬 음식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찬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름진 음식은 노폐물을 발생시켜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도 좋고요. 야채는 염증을 완화시키고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건강보다는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만큼 식품 첨가물이 알레르기성 질환의 항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철 음식과 집에서 하신 밥 이런 걸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냉방병 같은 경우에 생강과 계피로 속을 따뜻하게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겠습니다.